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순 따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 따기를 하는 지금 오늘이 네. 4월 20일인데 네. 순 따기는 언제 정도 하는 게 제일 좋나요? 원래는 이제 눈 튼 데서 한 10cm 정도 컸을 때 하면 제일 좋은데, 이 밭은 수세가 너무 세가지고 조금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순 따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 한쪽 마디가 10cm 좌우로 이렇게 나무를 키우는데, 눈이. 그러면 한쪽에서 봤을 때는 이 눈과 이 눈 사이가 한 20cm 정도 거리가 돼요. 여기에서 이제 한 송이씩 단다고 봤을 때, 이게 거리가 너무 잘 봤을 때 송이를 다르면 송이끼리 겹치겠죠. 그래서 20cm가 제일 적당한데, 이 거리를 유지해 주려고 순을 따주는 거죠. 이 나무 밭 와 보니까 그때 껍질 벗겼던 밭 같은데 예, 맞아요. 껍질을 벗기고도 순이 잘 나왔네요. 예, 우리가 여기 이제 첫눈까지 그 알을 낳을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벗긴다고 싹 벗겼는데, 이제 몇 년 우리는 하다 보니까 요령 있게 잘 까서 지금 현재 발화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가지는 이제 하나씩 다 땄고요. 이렇게 이제 따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보면 얘가 이쪽 방향에 눈이 이쪽으로 왔어요, 쏠려서.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10cm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열매를 다룰 때는 여기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커질 거고, 여기도 이렇게 커질 건데, 이런 데 거는 사실 이제 제거하는 게 좋아요. 이 순 따기 요령이 있을까요? 우선순위라고 해야 될까? 한 가지에서도 지금은 보니까 순이 2개 난 것도 있고 3개 난 것도 있고 다양하게 났는데 이게 하나만 남기실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남기실 때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방향성을 봐야 되겠죠. 내가 처음에 순을 따서 왼쪽으로 남기면, 왼쪽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이게 수평이 유지되잖아요. 근데 하나는 왼쪽으로 남기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남겼을 때, 예를 들면 이게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겹쳐가지고 X자로 이렇게 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를 제거하고 얘를 만약에 남긴다면은 커서 이렇게 벌려줄 때 이 공간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평이 되게, 이 가지가 그러면은 일률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쫙 공간을 확보하게 되니까 햇빛이 잘 들어오겠죠. 이제 이런 경우인 거지. 여기가 지금 눈이 3개가 나와가지고 한쪽 방향을 남겨야 되는데, 한 눈을 따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남긴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2개가 없어지고 이렇게 2개가 남기면 하나는 이쪽으로 뻗고 하나는 이쪽으로 뻗으니까 이 공간이 좁아지겠죠. 그랬을 때 겹치니까, 이럴 때는 이쪽까지 남기고 자르고, 여기 이거를 제거해서 요 간격 20cm를 맞춰주고 얘를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오겠죠. 그러면 나머지 눈들도 요 방향에 맞게끔 눈 따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한 순에서 꽃이 물고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눈 따기 할 때 이렇게 2개가 있었을 때 남기려고 하는 가지에 열매가 있느냐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2개가 있었을 때 내가 이걸 남기고 싶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이거를 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딸 때도 보면은 얘가 잘 컸는데 얘도 열매가 없고, 근데 밑에 보니까 얘도 열매가 없어. 그러면 얘는 그냥 이 가지는 열매 없이 키우는 거고, 또 이런 경우 지금 2개를 둘 중에 하나를 따야 되는데 2개가 다 열매가 있다 그러면 방향성을 보고 제거를 해주는 거죠. 여기도 원래는 주지에 가까운 쪽으로 남기는 게 유리한데, 근데 얘는 이미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남기고 얘를 제거한다 하면은 얘가 이렇게 경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따서 이 방향성을 유지시켜 주는 게 맞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둘 중에 하나 남기라고 했을 때 주지에 가까운 쪽에 남기는 게 맞지만, 이 방향성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 차라리 이렇게 따가지고 이 공간을 미리 확보해 주는 게 낫다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4개나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럼 일단은 얘를 하나 남기고 불필요한 걸 딴 다음에 여기서 2개를 남긴다고 하면은 얘하고 남겨서 공간을 확보할 거면 얘 가까이 붙어 있는 거를 따서 아예 제거를 하는 게 좋겠죠. 얘 가지와 얘 가지가 달라서 얘 하나 남겨도 되긴 하는데, 얘하고 얘를 남겼을 때 가까운 거리와 이 각도를 봤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2개를 남겨서 이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개를 남기고, 얘는 얘 뒤에 거 열매 없는 거 제거하고, 얘도 이 방향성을 봤을 때 이쪽 걸 남겨가지고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게 이 공간을 만들어 주면 여기에 이제 유인을 쫙 하면은 좌우로 싹 벌어져서 햇빛이 일괄적으로 빈틈없이 들어가니까, 햇빛이 천연 살균제잖아요. 햇빛이 잘 들어오면 살균이 정상적으로 되니까 곰팡이나 병에 대한 그런 우려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작년에는 나왔지만 생육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모지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얘는 열매 수확을 못 하잖아요. 그럼 지금 벌써 2눈이 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눈에 한 가지 받아서 한 송이를 달기를 했는데, 지금 2눈이 비었으니까 2송이 수확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가지 나온 것 중에 열매가 2개 다 물었으면은 얘를 남겨가지고 이쪽 거를 확보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일단 열매가 없으니까 얘를 제거를 하고요. 여기 보면은 저쪽 가지에 남긴 2가지 중에 이쪽 방향으로 향한 가지가 하나 있어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눕혀가지고 얘를 결과모지로 삼아요. 그러면 이 공간은 크게 맞진 않지만 얘를 얘가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얘를 이렇게 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지금 얘가 이 눈이 잘 자라서 이렇게 2개가 형성이 됐으면 이 눈을 대신할 텐데, 제가 볼 때 올해는 이게 그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일단 제거해주고 반대편 눈을 보는 거예요. 반대편에 얘는 이제 저쪽 방향으로 인할 거고, 이 눈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얘처럼 반대해서 이거를 끌어다가 이쪽으로 유인해서 요 뒷눈을 대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2눈 중에 하나 딸 거를 하나를 따지 않는 대신 얘를 이 반대편 없는 눈 쪽으로 유인해 가지고 가지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2눈 빈 거를 반대편 가지에서 끌어와서 2눈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수확량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가지가 비었을 때 네. 오른쪽 왼쪽에서 받아오는 게 우선순위인 거고, 혹시 네. 오른쪽 왼쪽이 포도를 잘 무고 나왔을 경우에는 2가지씩 받아서 왼쪽과 오른쪽에 빈 가지를 메꾸는 형식이고, 혹시나 왼쪽 오른쪽도 꽃송이가 없거나 부실할 경우에는 반대편에 뻗어 있는 가지를 유인해 가지고 다시 받아오는 걸로.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원 가지에서 10cm당 한 송이를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좌우로 따지면 여기는 20cm지만 반대쪽에 가운데 눈이 하나 더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로 보면 10cm 하나씩 열매를 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여기에 20cm면 여기 지금 2눈이 빈 거예요. 따지고 보면 껍질 깔 때 싹 벗겨서 아예 없어요. 여기 눈이. 그러면 다행히 얘는 옆에 눈이 2개가 충실해요. 그러면 얘는 원래 자기 자리에서 한 가지 유인하는 거고, 얘는
살짝 이렇게 옆으로 해서 요 가지 빈 공간을 얘는 옆에서 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한눈을 우리가 잃었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까지 해서 튼실한 가지가 있는가 보는데 얘가 다행히 좋아요. 얘도 유인하고, 여기도 얘는 이쪽으로 유인해서 20cm 맞춰주고, 이 가지는 적당히 자기 자리로 찾아서 이렇게 하면은 20cm가 맞춰지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0cm의 한 송이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도 여기 정상적인 거는 그냥 둘 중에 한눈을 따서 이렇게 열매 확인하고, 한눈을 따고, 얘도 우리가 이제 눈따기를 할 때 이 눈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방향성을 확인해서 이 간격을 맞춰주는데, 여기 두 눈은 얘 눈을 남기고 싶어요. 방향성도 맞고 주지하고도 가까운데 얘는 열매가 없어. 그러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얘를 남겨서 이렇게 간격을 맞춰주는 거고, 열매 확인하고 따주고, 얘도 따주고, 간격이 적당할 때 이 눈을 확보를 하고요. 이쪽도 여기를 이제 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20cm 거리를 맞춰주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따개를 잘했나, 이 결과모지 개수를 세면 총 길이에 대한 열매 수가 나오겠죠. 그럼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요쪽 거 가져왔으니까 18, 19, 20, 21. 요 반쪽으로 봤을 때 21가지의 눈이 확보가 됐는데, 요 기둥이 2m예요. 2m, 요 기둥도 4m니까 4m 반쪽에 21개를 지금 했죠. 그러면 21송이. 그럼 반대쪽에도 똑같이 21송이를 달 수 있겠죠. 그러면 4m에 42송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cm 간격으로 그 나무를 키우고 한쪽에 한 송이를 달았을 때 총 길이가 4m에 42송이를 달았으니까 우리가 목표로 한 게 딱 계산적으로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m 기준으로 하면은 1000송이를 다룰 수 있다는 거지. 제 욕심으로는 이게 굵거나 긴 가지를 살리고 싶은데, 아까 이야기하시는 거는 첫 번째는 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방향성을 확인하고, 세 번째는 이제 원 줄기로부터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생육이나 이제 가지의 굵기, 길이 이런 것들은 큰 고려할 필요가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생육이 아주 부진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는 다 따라와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적심하는 선을 이렇게 가운데 하나 띄워놨는데,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빨리 컸잖아요. 그러면 빨리 큰 순서대로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유인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얘가 먼저 도달을 하겠죠. 그러면 얘는 좀 뒤처지게 도달을 하겠죠. 근데 얘가 적심할 위치 와서 우리가 여기 적심을 하잖아요. 적심을 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순이 자라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양분이 어디로 가냐, 여기 이보다 조금 덜 큰 쪽으로 양분이 전달이 돼요. 그러면 바로 여기까지 쫓아오거든요. 적심하면 똑같이 따라오는데 그게 불과 3일에서 4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제 지금 한 나무는 이제 루비 시드레스, 한쪽 면으로 20cm 간격으로 눈속금을 했고, 반대편에도 똑같이 하면은 어쨌든 좀 전에 세어보았지만 1m의 기본 열송이는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나무로 한번 와볼게요. 이 나무는 이제 주얼 머스켓이라고 하는 품종인데, 나무 가지를 한번 볼게요. 주지의 길이를. 지금 요 기둥에 심어서 이 첫 번째 기둥이 2m니까 2m, 요까지가 한 50cm에서 2m 50. 또 오른쪽은 여기가 2m니까 4m 조금 해갖고 넉넉 잡아 이 나무는 5m고요 5m인데 한번 이 가지의 굵기를 볼까요? 가지의 굵기와 이 마디 사이를 한번 보시고, 이쪽은 똑같은 주얼 머스켓인데 가지의 길이가 2m, 4m, 6m,
8m? 9m 가까이 돼요. 그러면 5m인 나무하고 9m인 나무의 결과모지 굵기나 마디의 늘어남 정도가 차이가 확연하게 날 거예요. 수세가 세다는 거는 뿌리에서 올리는 양분보다 열매를 달 수 있는 가지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무처럼 똑같은 품종을 결과모지 길이기에 따라서 짧게 했을 때는 뿌리에서 10개의 양분을 빨아 올려서 열매를 키우는데, 결과모지가 부족하면 이렇게 굵고 마디가 길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마디 간격을 10cm가 가장 좋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육안상으로 봐도 밑에는 한 10cm가 되더라도 위에는 15에서 한 20cm 정도까지 엄청 커버렸네요. 이게 그렇죠. 이유가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나무의 수세가 센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나무의 이제 절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나무가 전반적으로 짧으니까 이게 수세가 더 확 튀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 여기 발아에서 한 3눈까지는 요 가지에 저장된 양분으로 크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는 뿌리에서 빨아 올리는 양분으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뿌리에서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데, 먹여 살릴 가지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마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이 거리에 가지를 배치를 할 텐데, 이렇게 마디가 길어지면 잎수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나무의, 그러니까 포도를 먹여 살리는 거는 잎에서 만든 양분으로 하는 건데, 잎수가 부족해지니까 포도가 맛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지고, 이 시드레스 품종은 마디가 다 5cm, 6cm예요. 그러면 같은 거리에 잎수를 확보했을 때 얘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잎수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잎이 많으면 많은 양분을 만들 테고, 열매를 보내서 열매도 키우고 저장하니까 얘는 맛있는 포도가 될 거고, 얘는 맛이 없는 포도가 될 거죠. 그러면 이 나무 길이를 봤을 때, 이 나무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6m, 8m를 확보한 거고, 얘는 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10m, 9m짜리와 5m짜리의 수세가 이렇게 차이 나니까, 이렇게 셀 때는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내년도에 이 가지를 저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하나 감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관을 한 10m 정도? 2배 정도는 최소 키워줘야 내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마디가 길어지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주얼 머스켓은 순따기를 아직 안 한 이유가 지금 수세가 너무 세가지고 너무 일찍 순따기를 했을 경우에는 가지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순따기를 점점 늦춘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쨌든 초기 발화했을 때와 중간에 크는 속도가 내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10cm 정도 했을 때 미리 순따기를 했으면, 지금 같은 경우 여기 2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얘를 하나를 제거를 했다면 얘가 더 굵고 더 길어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마디수를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열매 가지를 더 오랜 시간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개화기 임박해 가지고 얘를 간격에 맞게 제거를 해서 햇빛 받는 그 정도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일찍 제거하면 얘가 나무 크는 데만 집중을 하니까 나중에 개화할 때도 좋은 영향은 안 갈 거예요. 같은 밭인데도 오른쪽 왼쪽을 비교해 봤을 때 한쪽은 수세가 꽤 안정돼 있고 한쪽은 수세가 엄청 들쑥날쑥한데 어쨌든 품종마다 그 특징에 따라 가지고 순따기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생산지에서 직접 판단하셔 가지고 계속 관찰한 다음에 진행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 밭은 뿌리가 좀 깊게 내려가고 밑에는 모래층인 밭이에요. 그래서 내버려둬도 밑에 가서 물을 막 빨아먹는 그런 밭이기 때문에 수관을 더 확장해야 되는 거고, 눈따기를 늦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느 밭은 같은 논 땅인데도 질 땅이 있어요. 황토가 많이 섞인.
근데 그런 밭들은 또 물을 일정 기간 주지 않거나 수관을 너무 길게 했을 때는 수세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그런 것도 생기니까, 그래서 남이 했다고 해서 내가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 밭에 맞춰서 그거대로 이렇게 꾸준히 진행을 해야지. 누구네는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막 마음이 급해져. 그래서 내 거를 했다? 그러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세가 약한 밭은 그러면은 순 따기를 조금 더 일찍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수세가 이렇게 보통 요 오른쪽 생육이 이제 좀 늦으니까 보통은 요 정도 때 순따기를 거의 완성을 하는데, 수세가 약한 밭들은 벌써 이 자람새가 달라요. 수세가 센 것들은 벌써 이렇게 자람새가 얘가 이렇게 낚싯대 마냥 이렇게 휘어져 있고 이게 동물선이 길게 나와요. 수세가 센 밭들은 좀 남겨놓고, 수세가 완만하게 이렇게 된 것들은 요 정도일 때, 여기서 한 10cm 정도 달았을 때 미리 따주면 나머지 것들이 그 딴 것까지 대신해서 성장을 빨리 할 수 있죠. 그래서 밭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이슬 맺히는 거 상황 보고, 위에 자람새 보고, 우리 밭은 이제 요때쯤 해야 되겠다. 그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일괄적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cm 정도에서 눈따기를 준비한다. 그렇게 하고, 자람새 보고, 수세가 너무 센 밭은 조금 늦춰서 하고, 약한 밭은 그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순이 잘 난 곳 말고 잘 안 난 곳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저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요 나무는 신품종이에요. 작년에 처음 수확한 신품종인데, 우수한 품종인데, 그래서 한번 심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미국 캘리포니아는 사막기후라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래서 일조량도 풍부하고, 비가 안 오니까 어쨌든 병해 관리도 잘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품질이 우수한데,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여름에 수확기 때까지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햇빛 양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미국하고는 다른데, 작년에 1년 수확을 해보니까 가을에 늦게까지 당도 오를 때까지 놔두니까 이 가지 등숙이 덜 돼가지고 이렇게 말라 죽은 가지도 나오고 아예 죽은 가지도 나오고, 전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안 물은 가지가 많아요. 여기 적심한 위치가 여기는 요 정도인데, 여기서 적심을 해서 잎이 양분을 만들어서 눈마다 저장하고 가는데, 이 품종은 저장 양분을 늦게까지 열매를 달다 보니까 많이 축적을 못해서 열매 나온 거 안 나온 게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안 나온 게 더 많아요. 그럼 우리가 상업적인 농업을 할 때는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품종들은 전지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수형을 완전히 바꿔서 다른 형태로 하든지 해야 그나마 열매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초를 했을 때 열매를 안 무는 품종들은 중초나 장초 전정했을 때는 열매를 잘 물어요. 우리가 몇 년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한 3년 차 되는 경우에 똑같은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품종은 3눈 이하의 단초 전정보다는 뭐 6눈, 8눈, 10눈 정도의 중장초 전정을 하는 게 열매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가 작년에 몇 월 달까지 포도를 달아 놓으셨던 곳인가요? 포도알이 잘 달려서 맛을 계속 봤는데 당이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당도가 안 올라서 18브릭스까지 가는데 한 10월 중순, 10월 말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품종들은 9월 중순이면 수확이 다 끝나는데, 이 품종은 한 달이나 더 늦게 가져갔으니까 그때까지 열매를 수확을 안 했으니 모든 양분은 열매를 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장 양분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월 중순 이후에 수확하는 품종은 좀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이제 생산지 중에서 이 포도를 많이 달아 놓거나 포도를 너무 크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 숙기에 당도가 안 와서 보통 보름이나 한 2주 넘게까지 달아 놓는 생산자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이 나무처럼 순을 안 밀고 나올 확률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재배하는 품종이 캔베럴리, 샤인머스켓, 크게 이렇게 두 종류잖아요. 근데 캔베럴리 같은 경우는 좀 조생인데다가 열매를 잘 무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샤인머스켓도 열매를 잘 무는 품종이긴 한데 늦게까지 너무 크게 달아서 양분 손실을 많이 하면은 축적이 덜 되기 때문에 그 이듬해 발화 상태나 열매를 무는 이 정도 이런 게 좀 다르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샤인머스켓 기준으로는 아무리 커도 700g 이내, 그리고 요 20cm 간격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한 가지에 한 송이 정도 달아서 가급적이면 9월 15일 이내에 수확하는 방법으로 해야지만이 그 이듬해도 원활하게 농사가 유지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우리는 하우스니까 온도를 유지해서 얼어 죽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지나 비가림 형태인 상황에서 너무 늦게까지 수확을 하면은 저장 양분이 부족해서 기후에 따라서는 그 이듬해 나무가 전체가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수확하는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혹시 더 하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어쨌든 농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농업인이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10년, 20년을 수확을 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의 결과모질 간격은 20cm 간격으로 유지했을 때 한 송이만 달아서 예쁘게 500에서 600g을 만들어도 우리가 충분히 농업으로서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기본만 충실하게 한다면 꾸준한 수확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첫째 안 부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농사를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바람이 있죠.